자, 얘는 이게 묘하게도 NH4 플러스 CN 마이너스로 수용액 중에 탁 넣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온화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물질을 뭐라고 하죠?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하죠? 염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염인데 그 녀석이 이제 초기 농도가 0.1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초기 농도 0.1몰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염을 물에 탁 녹였을 때 pH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pH 변화에 따른 그 갑자기 pH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한가를 봤더니, 자, 만약에 이제 NH4 플러스를 물에 넣어요. 그럼 이 둘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쫙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온화가 되면 우선 NH4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 NH4 플러스가 우선 수용액 중에서 뭘 할 수 있다? 요래 이온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럴 때 그 사내리 상수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요렇게 알려져 있어. 됐죠? 자, 그런데 사실 CN-는 물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를 우선 1차적으로 물에 탁 녹이면 요게 하나 만들어지고 요게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물속에서는 사내리를 할 거고 얘는 물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바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런 반응을 뭐라고 그래?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잖아. 가수. 알겠죠? 가수분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CN-의 가수분해 반응 때문에 난데없이 뭐가 존재할 수도 있어? HCN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이 HCN의 사내리 상수도 있을 거고 그걸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내리 상수가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 있으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조금 편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를 KA1, 하나를 KA2.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좀 잘 봐. 그러면 처음에 CN-가 물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모두 사실 가능하기도 하냐면 만들어진 NH3가 이게 또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가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반응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시에 진행돼요. 알겠죠? 이 네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극악 난이도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느냐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거 너무 평형이 동시에 막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냐면 이제 방정식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런 녀석들이 동시에 막 짬뽕이 되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짬뽕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최종 평형 상태에서 어떤 화학종들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넣어준 요 녀석의 일부가 남아있을 거고요. 얘가 산해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NH3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넣어준 CN-가 일부 남아있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녀석이 산해를 해서 만들어진 HCN도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용액은 무슨 용액? 수용액. 수용액에서는 언제나 누가 공존? 수용액에서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항상 공존. 알겠죠? 그리고 그 공존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사실 보시다시피 이 반응, 요 반응, 이 반응, 이 반응 모든 반응에 또 다 평형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총 5가지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의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그럼 이제 이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사실은 다 변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변수가 6개면 적어도 정보가 몇 개는 필요해요? 6개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6개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무슨 보존? 질량 보존. 질량 보존. 자, NH4 플러스 CN-00 한 거는 다 뭐예요? 초기 농도들이죠. 초기 농도. 초기 농도. 자, 그러면 이 처음에 넣어 들어온 NH4 플러스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어떤 걸 벌일 수 있냐면 바로 NH4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NH4 플러스 사실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까요? 반응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용액 중에서 얘가 그렇게 반응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평형상수가 작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에 넣어놔도 딱히 변하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놈들이 많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놈들이 많은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의 일부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뭐라고요? 이런 반응을 뭐라고요? 사내리라고 하죠. 사내리. 그래서 이 녀석의 일부가 이렇게 사내리를 한 거야. 그러면 양쪽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얘가 돼야 되겠지. 알겠죠? 즉 이 녀석이 물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대로 있거나 사내리 하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CN-도 마찬가지인데 이 CN-도 사실 반응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CN-도 반응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리 상수가 10의 -4승이면 가수분해 상수는 대충 얼마? 자, 사내리 상수가 10의 -10승이잖아요. 그럼 가수분해 상수는 얘를 KW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수분해 상수는 10의 -5승 뭐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가수분해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얘도 그냥 그대로 아무 일 벌이지 않고 그냥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량 뭐해? 얘가 무슨 반응을 하면 이게 만들어져? 얘가 뭘 해야 이게 돼? 얘가 뭘 해야 이게 돼? 가수분해. 알겠죠? 그래서 들어온 CN-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가수분해라거나.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런데 이 NH4 플러스 CN-는 그 초기 농도가 어때요? 같죠? 왜냐하면 원래 몇 대 몇으로 있었으니까요. 1대1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C0 이렇게 치환토록 합시다. 됐죠? 그 다음 전하량 보존. 자, 전하량 보존은 뭐예요? 모든 양전하의 합과 모든 음전하의 합이 같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온종은 이 네 개가 다죠. 그 다음 뭘 활용하자?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를 도입하면 이제 6개의 정보가 모인 거예요. 어떻게 6개의 정보가 모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저 6개의 정보들을 어떻게 연립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연립 방식 풀어봐서 알지만 연립된 정보를 뭐냐면은 정리하는 과정은 사실 딱히 왕도가 있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 뭐 이렇게 수식이 예쁘면 한번 이렇게 딱 더하면 예쁘게 나오고 하지만 그건 일부러 문제를 조작해놔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연립 방식의 풀이는 그냥 끝없는 속어죠. 계속 속어에 들어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 하는 과정을 내가 교재에 넣어두긴 했는데 그냥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요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요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 30분. 알겠죠? 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실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알겠어요? 실수 없다고 가정할 때 요까지 도달하는 시간 30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지 말라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질량 보존과 전하량 보존을 아까 앞에서 내가 소개를 했잖아.
이 질량 보존과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아두되 그걸 실제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면 4차 방정식은 여러분 4차 방정식 그 근해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반드시 얘는 뭐가 필요하다? 계산기가 필요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해 보면 H 플러스 농도가 이렇게 나오고 pH에 계산해 주시면 이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근데 얘가 이걸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무래도 에바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운다잉? 지운다잉? 지운다. 자, 이제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우선 첫 번째 NH4 플러스 자 보세요. 이것 한 개. 자, 1몰이 아니고요. 몇 개? 딱 한 개, 입자 한 개. 가 이온화하면 NH3와 H 플러스 NH3H 플러스가 각각 한 개씩 맹글어질 거다. 맞나요? 맞아?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하나가 이온을 하면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나? 자, 그런데 이때 1에서 맹글어진 저 H 플러스 요 H 플러스는 수용액 중 강산이지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는 반응성은 전부 다 저 H 플러스에서 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바로 강산성의 원인인 거야. 알겠지? 강산성의 원인인 거야. 물론 아직까지 양은 많아, 양이 많지는 않아. 아직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가 그 강산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강산이라고? 그럼 얘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겠어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겠어요? 반응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반응성이 크니까 누구랑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 H 플러스와 반응할 후보 누가 있을까? 저 H 플러스와 반응할 후보 누구요? CN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OH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후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후보. OH2 가능하고요. 그 다음 NH3.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반응하면 뭐로 바뀌어요? 반응하면 HCN이 되고요. 반응하면 뭐가 돼요? H2가 되고 반응하면 H3O 플러스이고 반응하면 NH4 플러스가 될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네 개의 후보 중에 누가 간택될까요?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좋아요. OH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좋아요. NH. 좋아요. 자, 이 네 개 중에 그래서 결국 누가 간택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CN
H2. 자, 방금 H2O라고 답한 사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H 플러스와 H2O가 반응을 하면 그건 H3O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H3O 플러스와 H 플러스는 사실 등가죠. 결국 같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H2와 반응하는 것도 맞지만 수산화, 이게 H 플러스 이온이나 H3O 플러스 이온이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돼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의별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오바마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때 만약 우리 오바마가 뭐 코트디부아르 여성이랑 결혼할 확률이 높겠어요? 한국 여성이랑 결혼할 확률이 높겠어요? 아, 코트디부아르요? 아, 역시 오바마 대단해요. 아, 한국 여자들은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요? 아, 그렇군요.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수년간의 대시. 뭐 하여튼 그렇다. 매력이 있으시죠. 내가요? 아닙니다. 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쨌건. 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람의 인연이란 되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한국에 살면 한국 여자 만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생각해 보자. 자, 이거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 한 개. 왜? 한 개 떨어진 상황 그 순간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얘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러니까 맹물에 요게 한 개가 딱 들어온 그 순간, 이 몇 개 있어요? 얘 몇 개 있어요? 10에 마이너스 7승 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얘 몇 개 있어요? 얘 얼마나 있어요?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있어요? 0.1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넣었잖아,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0.1몰 넣고 거기서 얘 하나가 딱 이온화된 그 순간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는 누굴 만날 확률이 제일 높냐고. 예, 알겠죠? 왜? 입자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입자의 개수가 이쪽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얘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간택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와 CN 마이너스의 반응에 의해 HCN 한 개가 만들어지겠군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H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NH3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NH3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개 만들어지는 그 순간 CN-도 몇 개 만들어져요? 한 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면 두 개고 세 개면 세 개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이제 주변의 화학 반응들이 평형에 의해서 간섭을 하긴 하겠지만 정확하진 않더라도 뭐 비슷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비슷하다. 슬리피 오케이? 그럼 요거만 하고 요거만 쉬었다 할게요. 자, 조금만. 그리고 그 다음. 자, 이 지금 다 해줄게요.
아까 생각했던 질량 보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질량 보존이 어떻게 적용됐어요? 넣어준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가 평형 상태 H 플러스 농도 NH3 농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넣어준 CN 마이너스의 초기 농도가 평형 상태 CN 마이너스 농도의 HCN 농도랑 비슷해진다고 했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두 개가 어떻다고요?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 그죠? 그런데 이 둘은 어때? 같잖아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 얘도 비슷해가지고 방법이 있나?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이때 어떻게? 아하, 이 둘도 비슷하구나. 이 둘도 비슷하구나. 됐죠? 됐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버르버르버르바 그냥 이걸 해보는 거야. 그냥 결론을 알고 가는 건데 그냥 이걸 해보는 거야. 그냥 바로 이거 두 개를 곱해.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두 개를 곱해.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KA1, KA2가 어디 있어? 저기.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했죠. 비슷하다고 했죠. 그 다음 얘하고 어때요? 비슷하다고 했죠.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이긴 하지만 뭐만 남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H 플러스 농도가 룰을 KA1, KA2가 되고 요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KA1, KA2 어떻게 되느냐?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룰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기가 있는 사람은 확인해 봐도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아까 봤던 4차 방정식을 풀어나가건 이런 식으로 풀건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겠어요? 요렇게 풀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머릿속에 이 내용이 다 암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걸 딱 보고 곱해 두 개의 기하평균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떻게 된다? 이걸 보고 한 1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요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논리 구조를 어떻게 암기하느냐를 아직 가르쳐 드리진 않았어요. 알겠죠? 그걸 아직 가르쳐 드리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 자세한 설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잘 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자, 어쨌건 이게 물에 들어와서 물에 들어와서 결국 1차적으로 할 거는 얘가 산해리를 하는 거지. 우선 1차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건. 그럼 산해리를 한다? 얘가 뭐로 작동하는 거야? 산으로 작동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얘가 1차적으로 물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야? 가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염기지?
염기로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이 들어와서 우선 1차, 물론 나중에 가수분해, 나중에 산해리가 되긴 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너는 산해리, 너는 가수분해. 그러면 이 물질은 산과 염기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그런 걸 뭐라고? 양쪽성 물질이라고 했지. 양쪽성 물질의 pH는 이렇게 구해요. 무조건 저렇게 구해요. 알겠죠? 무조건 저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평형 정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평형 정보와 수리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의 속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속성을 산성의 속성도 있네, 염기성의 속성도 있네. 그게 어쨌건 염으로 묶여 있으니까 산성과 염기성이 공존하네. 그러면 얘는 양쪽성이구나.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양쪽성이구나. 에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써드렸지만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성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양쪽성의 풀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설명을 듣기 전이지만 양쪽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H+는 그냥 이렇게 결정된다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죠? 그렇죠? 자, 어제 잘 봐요.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봐봐. 약산의 산해리 H+ 농도 어떻게 되지? 약산의 산해리 H+ 농도 루트 KaC0 짝염기의 가수분해 OH만 해서 어떻게 되지? KB의 C0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외워야 되지? 외워야 되지? 산염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냐면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pe! 산염기 문제는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염기 문제는 문제를 읽고 이 산염기 문제가 산해리 문제인지 가수분해 문제인지 이런 식의 양쪽성 문제인지 혹은 완충용액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는 게 1차고 문제 유형 분석까지가 보통 20초 정도 걸려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결정되면 이런 식의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그 유형에 맞는 풀이를 암기한 상태에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파악하는데 20초, 계산 완료하는데 10초, 산염기 문제는 문제당 30초 안에 해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산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염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 수준까지 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이제 또 조금 더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